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오늘 주가가 1.2%, 1.19% 밀렸는데 사실 뭐 종가의 변동폭 자체는 일단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시장은 뭐 어쨌거나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코스피도 시가 대비 혹은 위에 고가 대비 아래쪽으로 쭉 원웨이로 밀어버리는 시장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에코프로, BM 이런 2차전지 쪽의 영향이 유독 과했다. 예, 이렇게 좀 봐야겠죠. 오늘 LG엔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사실 과거에 LG엔솔의 주가 라인을 잡아줬던 거는 대부분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격 라인을 끌어올려줄 때 어떤 부스터, 양봉의 사이즈를 키워준다거나 혹은 그냥 1% 올라갈 거를 2%, 3%까지 올려준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LG엔솔을 볼 때 외국인과 연기금의 어떤 동시 포지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매수. 근데 LG엔솔은 사실 뭐 보험이나 투신, 뭐 사업펀드 이런 거 없이도 연기금이랑 외국인만 들어와도 양매수의 그 강도를 보여주는 종목이다.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익히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기관 쪽의 매수가 최근에 3거래일 동안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야금야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LG엔솔 기준으로 45만원 하단으로 이 가격 라인 추가 이탈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CPI입니다. 지금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 그 다음에 이 금리 이슈로 인해서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어지는 어떤 환율의 문제, 또 강달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어떤 경기 둔화나 침체, 이런 거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 결국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강해진 거는 지난달에 CPI 발표하고 나서 CPI가 사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준이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이제 하이어프 오른 거라고 하는 결국 강한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이게 지금 연준의 기본적인 그 기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물론 최근에 그 약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매크로 환경들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벤트는 이번 주 목요일 예정이 되어 있는 CPI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실적 시즌. 근데 우리가 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가 나쁘진 않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3.7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근원 아니고 일반 CPI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3.6.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3.2였나요? 거기에서 3.7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CPI가 3.6이나 3.7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금리 더 안 올려도 되잖아, 이런 기대감이 바로 먹혀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간에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우려감, 기대감,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 연준이 이번 그 이전이랑은 좀 다르다, 그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약세 흐름을 보여준 거고, 계속적으로 그게 이제 그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또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미국 국채 금리를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CPI가 좀 좋게 나와주는 거죠.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뭐 0.1%라도 혹은 뭐 그냥 기존의 포지션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그 명분이 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에다가 지금 계획을 좀 맞춘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가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 후반이겠죠. 제가 10월 중으로는 시장이 좀 턴을 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9월부터 드렸는데, 어쨌든 뭐 10월 시장 들어서 가지고 밀린 건 맞아요. 밀린 건 맞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도 올랐고 전날 미국 시장도 올랐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그 포인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는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입니다.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거 오늘 셀트리온 같은 걸로 어쨌든 좀 방어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방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데미지를 주면서 그쪽으로 좀 충격을 덜 발생을 시키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만약에 그냥 시장을 냅다 던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겠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 하면서 계속적으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80만 원을 깨버렸죠. 우리가 사실 기술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에코프로가 80만 원을 깨는 거 이거를 좀 기다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요일 날 CPI 발표를 이틀 이 거래일 앞두고 에코프로의 80만 원을 깼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어떤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세운다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 둘 이제 흐름이 좀 맞춰지지 않나. 그리고 일정상 시기상으로도 점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흐름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 전방위적으로 LG 엔솔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앞 구간이랑은 다르거든요. 오히려 앞에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수급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좀 가져가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왜 그 연기금이랑 투신 보험 얘네들이 포지션을 같이 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동일한 포지션을 보여주는 건 LG엔솔이 이전에 강세 흐름 보여줄 때 물론 그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보다 덜했기 때문에 주가가 빨간불을 많이 보여줬지만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난 이후에 중간중간 매수로 들어오는 구간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양매수의 구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전에 그 LG엔솔한테서 긍정적인 수급이라고 봤던 보험 투신 연기금의 매수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외국인들이 뭐 파는 날도 있겠죠. 그치만 중간에 매수하는 날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양봉들이 2% 3%짜리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지수가 밀리는 구간들이 또 나왔거든요.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걸 의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이런 액션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정말 그 버티기 힘든 그 구간까지 계속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혼란을 준 다음에 강제적으로 좀 매도를 유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장이 오르고 오늘 뭐 일본 시장이 오르고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이런 식으로 정말 약간 투매 같은 형태의 움직임을 오후장에 보여주는 이런 구간들을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그 코멘트를 듣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위쪽으로 어느 정도는 반등폭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전에 1000억을 뭐 매도했을 때 지수가 1%가 밀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1000억을 매도해도 2%가 밀리고 3%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팔아야 된다 이거를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진짜 그게 뭐 한 달이든 뭐 한 달 반이든 어쨌든 반등에 대한 액션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투심을 한 번은 끌어올려줘야 된다. 우리가 빨래를 털 때에도 위로 든 다음에 밑으로 털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늘 비슷하게 그 패턴을 가져가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시장이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과하게 밀려도 뒷구간에 한 달 반 정도는 다 반등 구간을 주고 투심을 올려주고 또 빠져나갈 공간도 만들어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들을 전혀 만들어주지 않고 거의 두 달 반 가까이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냉정하게 좀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가 좀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뭐 심리가 진짜 이제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늘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무의미한 매도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보셨다가 그 이후에 포지션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